아니 저희가 뭐 1편에서도 살짝 어떤 얘기를 할지 좀 힌트가 됐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좀 봐야 되잖아요. 대외 변수로. 예. 추가 부양책 얘기를 제가 정말 10월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방송에서. 근데 결국에는 결론을 못 내고 물 건너갔죠. 네, 물 건너갔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나온다. 사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워낙 컸고 합의를 볼 만한 접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을 지금 써버렸을 때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지금 소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격차가 있었거든요. 펠로시 하원 의장도 뭐 추가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깨지는 거는 공화당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 블러핑을 했던 것 같고, 공화당이나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합의를 해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민주당 텃밭을 위한 내용이었거든요.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저께 못 박았잖아요. 대선 이후에 나 나올 수 있다. 나를 뽑아야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뭐 일주일 동안은 재정정책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대규모 추가 부양책 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10월 11월 초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대선인데 맞아요. 네, 대선 윤곽이 이번에는 딱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경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16년에 아시겠지만 저조차도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자료도 쓰고 된다는 가정하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모든 언론이 그랬어요. 그때는 또 그때 브렉시트가 있었거든요. 브렉시트도 안 한다고 했는데 브렉시트 나오고 연말에 가서 힐러리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생겨버렸고,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은 투자자나 일반 시민들은 과연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약간은 2016년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사전투표거든요. 지금 오기 전에 얼핏 보니까 거의 7천만 명 가깝게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가 한 대략 2억 5천에서 2억 7천이면 거의 30% 가까이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전투표에서도 보면은 우편투표가 있고 그 현장투표가 있어요. 미국은 2016년 대선까지는 사전투표가 곧 우편투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우편투표와 현장투표가 있는데 11월 3일에 알 수 있는 내용은 사전투표 중에 현장투표와 그날의 한 투표는 우리가 뭐 개표하면서 바로 알 수는 있는데 우편투표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아는 내용. 그러면 11월 대략 한 중순 뭐 한 15일, 16일 이때 알 수 있을 텐데, 재밌는 거는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의 성향은 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약간 민주당 내지는 반 트럼프 성향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11월 3일에 현장 투표하실 분들은 또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왜냐면 마스크를 벗고 가는 거에 대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11월 3일에 나오는 내용은 트럼프 쪽의 지지율이 근소하게 언더하거나 좀 안 나오거나 오히려 되려 바이든보다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한 2주 있다가 바이든 쪽의 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거 우편투표 믿을 수 있냐, 중간에 누락될 수도 있는 거고, 이를테면 검표하는 과정에서 내가 트럼프가 나왔기 때문에 니네가 뭐 빼돌린 거 아니냐 라는 노이즈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그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연방 대법원이 그럼 재검표하자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000년 초반에 그 아들 조지 부시하고 경쟁을 해서 떨어진 후보가 있는데 그냥 재검표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 쪽이 연방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11월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공백이 지금 어느 정도 생겨버리게 되면은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이 불가피해지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 네. 변동성 자체가 얼마나 강해질지 그리고 이게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변동성을 알고 있다는 자체. 예고된.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하고 위험이라는 차이가 뭐냐면은 코로나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코로나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막 20%, 뭐 10% 단기에 빠졌는데 이 변동성은 알고 있었어. 불법할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확실성이 변동성으로 촉발될까라는 의구심, 그 자체의 의구심이 저는 생겨요. 저희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변동성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1월 20날에는 네.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양 당에서는 대통령을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결국에는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가 주가가 빠지면 되려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라는 자체는 사실 불확실한 건 맞지만 그 공백을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자체가 오히려 기회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예고된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네. 그 논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든 각각 달라지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있어요. 어때요?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증시 측면에서는 네. 대외 관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관계가 중국 때리기였잖아요. 중국 때리기고 독자적으로 뭐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약간 보기에는 좀 깡패스럽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다시 기후 협약에 가입하고 공동체로 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증시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바이든은 미스터 텍스거든요. 세금을 올리는 부분이고 법인세가 문제가 되죠. 네, 21%에서 네. 28%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반면에 트럼프는 미스터 테리프 관세라는 거죠. 그래서 테리프와 텍스의 관계인데 이게 얼마나 상쇄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시선은 바이든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가잖아요. 되려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 쪽에 다시 시선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네. 중국이 왜 경제 회복을 했겠느냐, 잘 까보면 미국의 재정 지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돈을 풀고 미국민을 위해서 어떤 소득 보존 정책을 썼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중국이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논리냐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수입 증가율은 택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은 공장을 막 돌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소매 판매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증가했는데 수출 잘 안 되고 있고 공장은 못 돌리고 있는데 소비는 엄청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재정 지출, 미국이 돈을 푼 효과가 중국한테 간 거죠. 중국이 방역 물품이 당장은 공장 이런 데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다못해 마스크나 이런 것부터 중국이 많이 만들고 중국 거를 쏘야 되니까 미국이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해서 집에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수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딱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젠 자기들이 달러도 약해졌고 수출도 하고 못 돌렸던 산업 생산, 바이든도 동일하게 리쇼어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장 돌릴게 이런 얘기는 하고, 트럼프가 되면 더 무역 수지 너 때문에 더 벌어졌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너희들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중국이 오중전회라고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짜는 기간입니다. 아직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내년 전인대 때 나오는데 중국이 결국 또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중국이 위안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강해진 건 맞지만 내외 금리 차를 보면 아직도 되게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지 간에 뭘 사야 되느냐, 중국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너희들이 정말 경제가 회복, 니네들 능력으로 경제 회복이 됐다면 보여줘 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재정 지출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주식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사줘서 니네가 수출이 잘 된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 안 하면 니네들 작살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소비할게 라는 얘기를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부터 또 다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 관련주, 안 그래도 오중전을 통해서 5년 후의 경제 계획을 얘기할 텐데 그걸 사야 된다라는 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중국 소비, 중국 인프라 이쪽 다. 그렇죠. 예요. 지금 중국 내에서 오중전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뻔하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신에너지 관련 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인프라. 그래서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TAN이라는 뭐 태양광 관련된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더불어서 반도체하고 5G.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맞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그리고 중국도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체계에 대한 현대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나 제약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종목이나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긴밀하게 있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뭐 한국으로 따지면 또 돌고 돌아서 기승전 삼성전자일 수 있는데 반도체 관련 투자는 중국도 우리나라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오히려 배당도 배당이지만 중국 이슈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네요, 결국에는. 와우. 저희가 네. 쭉 하반기 남은 연말을 정리를 해보니까. 연결되기 얘기한 거? 그쵸. 팀장님의 능력이었군요. 전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정리가 싹 되길래 이런 거였구나. 고민이 쏙 들어갔어요. 아직 좀 힘들었거든요. 다들 힘드셨겠지만 10월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올랐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을 바라보면은 플러스예요, 지수가. 작년 연말에 샀으면 지금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하게 얘기하면 경기가 좋은 국면이구나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있었지만. 네. 그래서 강세장이었던 거는 맞는데, 이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금융위기라든지 가장 가까운 위기 사례 때문에 센티멘트가 더 빨라져 갖고 가격이 예전에는 뭐 1년을 올려야 될 거를 막 한 3개월, 6개월만 확 올려버리는, 그리고 나서 옥석 가리기나 이런 게 8월부터 진행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희 이렇게 클로징이에요. 끝을 네네네. 이렇게.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